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유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수도권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안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선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수도권 규제는 뿌리 뽑아야 할 덩어리 규제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안 교수님,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구체적 내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굵직하게 보면 수도권 규제라는 그 내용이 사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이전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나게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됐었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다시 언급되는 부분은 이 공장 입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큰 꼭지가 하나가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그 규제의 어떤 권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성장 관리 지역 여기에는 공장을 그래도 그럭저럭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밀 억제 지역 주로 이제 서울에 해당되는데 그런 데는 이제 더 이상 좀 증설이라든가 신설하기 좀 어렵고 자연 보전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천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자연 보전이 필요한 지역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연 보전권역에도 이제 어느 정도 신증설을 좀 허용하겠다. 이런 이제 획기적인 이런 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 자유구역 내에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장 총량제 적용하는 거를 이제 배제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 국내 기업에게도 그거를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이제 인센티브를 줘요. 법인세를 좀 10% 인하한다든가 또 15% 인하한다든가 지역별로 좀 차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이것도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산업단지 내에는 특히 이 R&D 센터 이런 것들은 연구개발센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허용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주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수도권을 좀 억제해서 비수도권을 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최근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수도권 규제하면 요즘 규제 기호틴에 올려야 될 모든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규제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수도권 규제의 문제가 초점이 된 것은 60, 70년대 압축성장에 의거한 성장, 산업화 이후에 수도권에 집중 투여를 했던 그 폐해가 과밀과 집중해라는 그 폐단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면서부터 구체적으로는 60년대는 그 그린벨트를 설정한다든가 그리고 70년대는 그 백지계획에 의해서 임시수도 계획까지 만들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82년입니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그거에 기반해서 84년에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수도권의 과밀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차단하고 해소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정권적 그 정책적 기조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수도권 규제의 문제가 이제 정권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정책적 기조로 등장을 했죠. 이러면서 그동안에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규제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합리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기야는 참여정부 시기에는 이런
수도권 규제 문제와 국가균형 발전 문제는 어찌 보면은 그 동업 반복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참여정부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균형 발전이다, 분권이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정책에 대한 그 배려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예컨대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그 균형 선도도시를 시행하는 그런 그 과정이었는데 그 정부가 끝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거의 이제 해제하는 그런 정책 기조로 들어섰고 그 정부에 이어서 등장한 박근혜 정부도 역시 지난 1월 12일이었던가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마치 일한드는 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든가 규제는 쳐부셔야 할 어떤 대상이라고 이렇게 험악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걸 대단히 나쁜 규제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일반인들한테 과연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보면은 수도권에는 그동안에 권력과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그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함으로 해서 일부 해당되는 기업한테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네, 이러면서 그 비수도권의 그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청권도 지난 10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만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그 기본 개념은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충청권의 그 직격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회와 협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아까 우리 이상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는 나쁜 규제도 있지만 착한 규제도 있는 부분이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나쁜 규제라고 함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지금 이제 우리 국가가 이제 세종시를 옮기고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직 이게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규제 완화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이 문제만큼 여야가 아닌 지역 대결 구도로 가는 그런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어느 정권에서도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뭐 정책 입장보다는 지역 대결 입장에서 다뤄져 왔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저는 좀 전에 이상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자체에서 규제하면은 저도 이제 대정부 질의하면서 일단 국민들이 보면 규제하면 뭔가 억압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 언어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규제에도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고 예를 들면 독점 방지 이런 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맹점이 뭐냐면 최근에 들어온 경향이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 규제가 들어가는 국가의 또 정부 조직에도 규제 개혁위원회 뭐 이런 명칭들이 쭉 있습니다. 정부 조직.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라고 하면 이게 본질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그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어느 날부터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혁파의 대상, 덩어리, 뭐 암적 존재 이렇게 마치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 뭐 이런 부분을 쓰는 용어에 있어서 조금은 좀 고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는 이 법에 의해서 나온 거는 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인데 주로 이제 과밀을 막기 위해서 한 제한적 조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날도 많은 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로 가갖고는 이거는 이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양쪽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존 법을 풀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규제를 풀어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좀 수도권에 계신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 지역 갈등으로 비춰주면 이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점에서 네. 한 말씀 제가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MB 정부라든가 이제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어떤 정권 문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비서관을 할 때 거론됐던 것이 바로 파주의 LG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논의하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첨단 산업에 한해서 외국 투자 기업에 한해서 그리고 지역은 접경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규제 완화들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지역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한 50년간 수도권 규제를 정책을 풀어왔던 기조가 이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단기적 정책 목표에 의해서 장기적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그 경제 활성화 부분에 그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MB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08년도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적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이해도 되지만 단기적 정책 목적을 위해서 장기적 정책 기조로 흔들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돼서 우리 사회에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정책자들이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자, 정부가 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뭐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경제계 요구가 계속해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안 교수님,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 분명히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저성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는 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경제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면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일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인력 채용에 있어서 가장 수월합니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사실은 서울을 다 선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도권에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투자를 하고 싶은 뭐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대기업에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더더군다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수도권에 관심이 있는 거죠. 뭐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돌파구로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이 대표님, 예. 기업들이 왜 그렇게 지역을 오기 싫어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들은 말이 하나 있는데 어느 경쟁적인 그 대기업 두 곳이 왜 우리가 저쪽 기업한테 뒤지냐?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저쪽은 연구소가 수도권 쪽에 있고 우리는 지방에 있더라.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더 좋은 대우를 해도 우리 연구소 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 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대기업들 왜 이렇게 지역으로 오기 싫어할까요? 이런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인 2007년인가요? 8월에 그 수원에 가서 그 수도권 규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수도권 이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가고 해외로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왜 해외로 나가는 것은 뭐랄까 저렴한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수입 장벽을 돌파하고자라든가 저렴한 집대라든가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는 것이지 지역에 내려가기 싫어서 외국에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아까 그 김동완 의원께서 다소 이제 다른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그런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정부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 그런다면은 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그 성장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거기에서 이게 연유하지 않을까. 과연 지금 이제 뭐 학자들마다 나름 이제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집중 방식에 의한 방식의 성장 패러다임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늘 끊임없이 하지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집중에 의한 성장 방식, 예컨대 이제 트리클 다운 이펙트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 저는 그게 다수의 경제 이론이라는 성장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 G20에서도 이 불균형에 의한 그 격차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거기를 이제 한국 사회를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그 격차의 문제가 발생해서 양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근본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내의 불균형 문제가 저는 격차의 문제를 그 기본적으로 그 구성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빠르게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실 때 기업은 왜 자꾸 수도권에 집중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세계가 그 신자유주의 또 그리고 이 국가 간의 경쟁 이게 격화되다 보니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 첨단 경쟁들이 있는데 이 경쟁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싼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 원자재가 좀 싼 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은 경쟁을 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로 가지고 경쟁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가 봉착을 하는데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이상선 대표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이제 우리 착한 규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논의도 이제 착한 자본주의 논의가 나오는 원인은 우리가 성장의 원인이 뭐냐? 성장을 위한 성장이냐? 성장은 곧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는 가치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이 노동력은 어떻게 된 거느냐 이거죠. 일단 그거를 우리가 기업들이 주목해 본다면 굳이 수도권에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정부는 역할이 뭐냐면 시장 경제에 참여하기보다는 SOC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 경제는 가급적 기업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SOC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수도권이 정주 기반이 정착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여긴 인력이 없고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가지고 SOC 투자만큼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이 바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왜 대기업들이 몰리느냐의 문제는 벌써 한 10여 년 넘게 이 토론에 나오는데요. 그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연구 인력이라든지 기반, 교육 이런 건데 이거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인데요. 이런 논쟁으로 계속 가면 저는 끊임없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혁신 도시도 만들고 기업 도시도 만들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게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정권마다 나왔을 때 꼭 대충 어쨌든 3년 차, 4년 차 넘어갈 때 MB 정부 때도 2011년, 12년도에 대거 규제를 풉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이제 올해가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이제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말씀하신 거 올해는 좀 손질을 보고 가자.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도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거기에서 이제 맹점이 있는데 한 3년 차 들어갈 쯤 되면 뭔가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대기업들하고 자주 봬요. 이제 총수도 뵈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는 작년에 먼저 좀 기업들 돈을 털어서 가계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하자. 그래서 모두 야당에서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투자할 테니 이걸 해달라가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를 얘기합니다. 그 규제 완화의 단골 메뉴가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항상 들어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을 개정했다가 차관회의까지 통과하고 반발하니까 무마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원칙적으로 우리 김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투자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약 600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뭐 기업에게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엄격히 따진다면 기업이 우리 이곳에 가고 싶다, 이곳에 가겠다 그러면 막을 수 없는 게 오늘 자유경제 체제인데 지금 현재는 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로 지역이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거뒀나요? 과연 이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수도권 규제 30년사를 대체 이제 그 시기를 그렇게 구간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그 기본 계획이 그때부터 시행이 된 걸 아마 역산해서 30주년을 얘기하는데 그동안의 정권 보면 참여정부도 물론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굉장히 중심 정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시기에도 이제 산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 일정하게 수도권 규제 완화의 흐름도 또 일정 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분권운동 진영에서는 선 수도권 선 균형 발전 후 수도권 합리적 규제 관리 이런 그 정책적 기조를 끊임없이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오면서 보면은 어떤 그 규제를 수도권 규제와 규제 완화를 위한 그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는 있었으되 그 제도를 정말 완벽하게 실현할 어떤 의지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 한 관점에서 그런 제도들이 이런 흐름에 대한 어떤 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가시적 성과를 가져가기 위한 만큼의 그 충실한 그 제도적 기반이 있었는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이 국가 성장의 그 규모가 계속 확장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그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성장이 지체가 됐다거나 뭐 GRDP 같은 것들이 정체가 됐다고 그런다면 그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도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그 균형 선도 도시 예컨대 이제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는 아직 진행형이고 이런 가시적 성과의 일정한 그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동안의 제도나 정권 차원의 그 추진 의지가 부족했었던 것 뿐이지 이로 인해서 국가 성장 동력이 전체적인 GRDP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하되고 하향 평준화됐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뭐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규제 완화를 수도권 규제를 말씀한 그 30년 그렇죠. 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전히 인구, 경제 모든 인프라가 아직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도권 규제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렵죠. 저는 사실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제 이 대표님은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수도권 규제 자체가 대기업의 어떤 이 공장 신증서를 억제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있었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0년대 20% 인구 집중해서 수도권에 지금은 이제 절반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규제가 효과 있었다 그러면 뭐 그 정도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인데 이미 이제 절반 정도가 있었다고 보면 좀 어려운 거고 그럼 왜 그럼 이런 이 수도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던 그 효과가 적었는가를 보면 사실 이제 수도권 규제 이 자체만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동시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역 발전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역 발전 정책이 이루어졌던 거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실질적으로 해왔고 특히 이 경제산업적으로 보면 지역산업 정책이라는 거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의 시작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불과 뭐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가 한 축으로는 있고 동시에 지역의 어떤 내발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노력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사실 굉장히 등한시했다가 뭐 최근에 그렇게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자체가 지역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제가 저도 일면 뭐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두 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피부감 느끼게 내려오던 기업이 안 내려오는 게 사실이고요. 기업이 안 내려온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거고 지역 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고 GRDP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 참여정부 시절하고 지난 7년하고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새롭게 규제 완화하면서 지역에 있던 대학이 어쨌든 서울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들 이건 상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영향이 분명하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50이고요. 산업체 수가 50이고 일자리가 51%예요. 그러면 30년 전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 그거에는 동의를 안 하고요. 단 말씀하신 대로 내발적인 무슨 이 지역 경쟁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런 대립이 아니고 우리 충청권에서는 어떤 걸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것이냐. 뭐 호남권은 영남권은 내륙권은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김동완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산업자원통상위원인데 예산에 지역 활성화에 대한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이제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분명히 세우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논의했을 때도 도지사님들하고 그런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 정부와 의회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안착을 시켜야지 자꾸 수도권만 규제하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고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좀 동시적으로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그날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여기서 핵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안 교수님하고 이 대표께서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 현황이라든가 대기업 본사들의 집중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 규제의 효과가 뭐 미미하지 않았느냐 또는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들이 계신데 약간의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기업이 집중된 것은 산업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산업구조를 농업경제에서 공업구조로 가면서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다 수도권에 집중하고 인구도 그리 가고 기업도 그리 입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수도권 규제의 효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수도권 규제의 효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장 총량제였습니다. 공장 총량제로 너 여기 이상은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공장 용지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수도권으로 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맞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비수도권의 많은 공장들이 지금 내려온 거는 수도권 규제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제가 공직 생활을 30년 하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정책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물가 관리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었지. 근데 이게 2000년대 돌아가지고 지역경제 정책을 할 필요성이 생길 만큼 많은 지역의 비수도권의 공장들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 정주 기반까지는 못 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이게 막 싹 터가던 이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서 이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장기 정책을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는 정말 정부가 어떻게 해도 분산이 되지 않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다 한 말씀 네.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김동완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여를 했느냐, 수도권 규제가 기여를 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그 과연 수도권 규제가 제대로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제도의 운용 측면에서 제대로 돼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권력과 자본이 늘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중심이 돼 있던 서울 중심주의 이 사고에서 국가 패러다임 체제에서 이거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겨우 그 지금 이제 수도권 규제 문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핵심이 그거 지금 이제 왈가왈부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공장 총량제거든요. 공장 입지 중심의 그 아주 단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돌파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규제 체제를 뭐 예컨대 서비스 중심이라든가 뭐 인구 뭐 그 인력 그 사람의 재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중심의 수도권 규제를 단지 입지 중심의 공장 총량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그런 제도 도입을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그마한 입지 문제는 결국은 아주 거기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일부 기업의 문제이거든요. 그것을 들어주고자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이걸 기웃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엄청난 갈등의 구조 양상으로 이거를 그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에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 규제가 하향 평준화 시켰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충남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디스플레이를 운영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당진에서 제철 공장을 하고 있고 삼성토탈이 대상공단에서 석유화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입니다. 뭐가 하향 편준화돼 있습니까? 포항제철이 포항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제 울산에 있습니다. 뭐가 하향 편준화돼 있습니까? 저는 그건 하향 편준화라고 하는 것은 내분들의 학자들이 좀 너무 그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적경 지역의 낙후 지역 문제입니다. 적경 지역의 낙후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에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적경 지역이 그 규제하기 시작한 지가 40년 내지 50년 됐습니다. 그럼 지금 그 소유권자들이 원소유권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들고 세 번째로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영국과 일본과 프랑스는 지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들어가 보면 그들 국가가 왜 완화하고 있냐 이거죠. 정부가 그렇게 규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수도권 집중으로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왜? 수도권 국토 균형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이미 국가들은 많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땐 좀 성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중앙에 자본과 권력 구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높은 수의 의사결정 구조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충남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수도권 규제 문제로 이제 상대적으로 충남 서북부 벨트가 일정하게 산업시설 이런 거 유치해서 대단히 성장률은 아마 전국에서 지자체제 중에서 가장 앞설 겁니다. 그런데 거의 분공장 형태로 오다 보니까 다시 그 발생한 GRDP가 다 역외 유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의 축적 이런 문제에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좀 타파를 해야 수도권 규제가 됐든 완화가 됐든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지 근본적인 의사결정 구조 모든 것들을 다
중앙에서 서울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런 근본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 교수님, 여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규제 완화 지금 굉장히 좀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지역에서는. 자, 만약에 지금 정부가 말한 대로 규제 완화가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은 이 수도권 규제 하나만 볼 때 우리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건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는 영향이 있었겠지만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 지역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것을 우리 염두에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되냐면 왜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수도권만을 고집하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린다 그러면 영향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발전에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쳤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꽤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중앙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영향이 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제가 한 말씀. 먼저 제가 이제 바로 의원님 하시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지역적 그 역량에 의해서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부분이 약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들이 갖는 한계가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이상선 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수도권 규제 제도가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 제도가 제로겜 게임입니다. 수도권이 이익을 보면 비수도권은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비수도권이 이익을 보면 수도권은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가를 망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경쟁해야 되는 건 수도권 비수도권 경쟁이 아니거든요.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정기국회 때 대정부 질문에서 메뉴표형 국토관리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를 100km 반경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1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0%, 2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 75%, 그 다음에 3구간에 대해서 법인세는 50%, 그 다음에 정책금리도 그 1구간에 대해서는 정책금리를 안 준다. 정책자금을 안 준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안 준다. 그 다음에 2구간에 대해서 정책금리가 정책자금을 주게 되면 3%다. 그 다음에 3구간에 대한 정책금리는 0%다.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지방대학에 대해서도 3구간에 대해서는 뭐 그 보조를 100% 해주는데 그 다음에 그 2구간의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뭐 75%만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메뉴표를 짜면 기업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그 대립관계로 가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방식으로 선택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제시를 했는데 제가 초선을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뭐 우리 김동완 의원님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자꾸 기업 중심으로 말씀하시는지 좀 더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나라 국가 재원 배분에 근본적으로 저는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업에 의해서 민간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프라를 깔고 하는 부분은 공공재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역 간에 굉장히 많은 편차가 생기는 이게 뭐 단순히 의원들이 내 지역구 돈을 더 많이 따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그런 설계를 할 때 산업이라든지 국토 SOC라든지 이런 불균형을 좀 조정하는 역할들을 우리 충청권 정치권에서 함께 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차별을 줘서 이렇게 유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예산과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특히
4개 충청권 단체장님들도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또는 교육하기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발적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연구하고 공동으로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정치권의 이제 결심이잖아요. 아무래도 정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년차, 4년차 됐을 때 매번 절대로 맨 먼저 방법이 패턴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대기업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뭐 수정법이라든지 산지법을 뭐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우리 비수도권들은 막 뭉칩니다. 뭐 성명서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조금씩 풀어요. 그래서 지난 MB정부 때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 R&D 센터를 수도권에 뭐 설립 지원을 한다든지 뭐 신증설 제한을 뭐 150개에서 170개를 늘린다든지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뭐 적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육성이 되려고 하는 참에 조금씩 문이 열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비소모적인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도 생기고 그런 와중에 또 대기업과 정권과 나머지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열리는 거를 봤을 때 저는 마지막 제안이 터놓고 정말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지와 지방이 최소한 보존해줘야 할 국가적 책무가 뭔지에 대해서 큰 좀 가름말을 이건 뭐 정권을 뭐 또는 당을 떠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뭐 기초 단체장 다 모아서 큰 마스터 플랜을 좀 이제는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면 어느 정권이 들든 간에 정권들은 계속 투자의 유혹을 갖고 그러면 또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하고 이런 것은 좀 종식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과 교수님과 이 충청권 접경지대에 있는 충청권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제가 생각이 그거와 듭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국가의 권력 구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에 공부를 할 때에 멕시코 학생이 왔어요. 멕시코 학생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 공장은 많대요. 많은데 그 자동차를 실제 브랜드를 멕시코 회사가 만드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 선거가 끝나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부가 바뀌면 외국계 회사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 경제가 팍 죽어버리고 또 이제 집권 한 3년쯤 되면 이제 또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경제가 좀 활성되다가 또 대통령 선거 한번 하고 나면 팍 죽어버리고 이렇게 냄비 경제가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4년 중임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은 유럽 쪽에서는 사회적 협약들을 잘합니다.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앞 정권이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존중하면서 서로 연대해가는 이런 것인데 우리 아직 동양권은 그런 연대의식이라든가 협력의식들이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이 대표님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자치단체가 사활을 거는 것이 기업 유치, 공장 유치입니다. 자, 예전에 그런 말을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제는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좀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좀 나아지게 하는 쪽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우리 이제 뭐 올해 그 민선지방자치 시작한 부활된 지 20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할자치, 이할분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오늘 얘기 주제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근원을 하고 거기에 기인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 권한도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 기형적 자치 구조, 기형적 분권 구조, 그리고 모든 권한을 최고의 의사결정 구조를 다 중앙에서 서울 중심에 여기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예컨대 수도권 규제 문제를 이런 사안이 현안이 되었을 때 그 최고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어떤 방향의 결정을 할 것인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파생은 불완전한 기형적 자치구조와 분권 상황에서 온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자치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기 위한 물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이 수도권 규제 이 문제가 제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30년 역사라고는 합니다만 그 지방력 재정 지수를 봤을 때도 수도권은 80%입니다. 지방은 평균이 40%입니다. 이게 계속 악화가 되어 있고 과밀 집중 구조는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8%인 수도권 면적에서 지금 그 인구만 해도 49.4%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체는 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두지 않고 분권과 자치 문제가 제대로 해법이 찾아지지 않고는 이런 게 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의를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기왕에 개헌을 할 경우에는 그 권력 분산형 그런 개헌뿐만이 아니라 지방분권형 개헌도 중심에 넣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면방제를 얘기를 하면은 뭐 북한에서 연방제를 주로 쓰는 용어이다 보니까 이 용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권력 구조를 이런 지방 분권형 연방제 수준의 그런 획기적인 정치 체제, 국가 체제를 바꾸면은 이런 문제가 웬만큼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경제 발전이냐 균형 발전이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에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